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남부지방엔 오늘도 강한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서울 잠수교는 통제가 된 상태인데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잠시 후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섭니다. 총격 사건 이후 첫 공식 메시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후보 사퇴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관이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다면서 사건이 벌어진 샹젤리제 거리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충남 당진엔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한 고등학교에선 건물이 잠겨 학생들이 그대로 갇혔고 차량에 고립된 시민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상황 조민중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축구 골대도 반쯤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물을 헤치고 등교합니다. 물은 1층 복도까지 들어왔고 학생들은 그대로 갇혔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도 물이 계속 차고 그러니까 약간 무릎 정도 그 정도까지 진짜 찼었거든요. 시장도 물에 잠겼습니다. 상인이 급히 뛰어가 보지만 물이 들어오는 걸 그저 바라만 봅니다. 남은 물건을 건지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지게차로 다 옮기고 뭐 했는데 그 옮기는 순간에 물이 무릎 넘어서까지 차가지고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립니다. 잠시 후 차량 안에 고립된 시민들을 태워 나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 4대가 잠긴 겁니다. 문이 허리까지 차더라고요. 문이 안 열렸어요. 사람이 이러다가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출근길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엔 물이 가득 차 차선 구분이 없어졌고 자동차가 지날 때마다 물살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물에 막혀 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아예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산사태도 이어졌습니다. 벽이 쓰러지고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집에는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쓰고도 거동이 불편한 부인부터 챙겼습니다. 벼락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벼락이 치나 보다 했더니 흙이 몸을 덮어요. 할머니도. 고속도로 옆 산허리는 산사태로 속살을 드러냈고 도로는 마치 두부처럼 잘려나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떠받치던 옹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전선, 오늘 남부지방으로 내려가 또 최대 100mm 이상의 비를 뿌릴 걸로 보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지금도 서울 잠수교는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진호 기자, 지금 잠수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아직 통제 중입니다. 어제는 완전히 물에 잠겼던 차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곤 있지만 아직 침수된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6.8m 정도입니다. 차량 통행 기준이 6.2m이고 보행자가 통행하려면 5.5m까지 내려가야 해서 물이 아직 더 빠져야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잠수교를 제외하면 어젯밤 통제됐던 서울 시내 도로는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하류 나들목은 새벽 3시에 통행이 재개됐고 2시간 전쯤인 새벽 5시 20분에는 여의상류 나들목과 올림픽대로 63빌딩 진입로도 통제가 풀렸습니다. 동부 간선도로와 내부 순환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 대부분도 현재는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현재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서울 시내 도로는 제가 나와 있는 잠수교 한 곳뿐입니다. 네, 지금 밖을 보면 서울은 비가 잠시 멈춘 것 같은데 집중호우 오늘도 이어지는 곳이 있죠? 네, 오늘 서울 등 수도권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은 남부지방으로 내려갔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 10분 전남 강진과 해남, 영암, 무안 등 11개 지역에 1시간 뒤에는 광주에도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전라권과
경남권, 경부 남부 지역에 집중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곳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이번 주 초부터 많은 비가 내렸던 곳입니다. 오늘 비가 추가로 내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는 주말에도 계속되겠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장맛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JTBC 노준호입니다. 1년 전 오늘 해병대 최상병이 무리한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졌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었던 최상병이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며 살려달라 이렇게 소리쳤던 당시 상황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국가에 헌신했는데 보호받지 못했다. 병사들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유선희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다음 날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최상병 실종 직후 수색 당시 사진은 보트가 떠다니고 무태서 가까운 곳인데도 수심이 허리 가까이 올라옵니다. 당시 최상병 바로 옆에서 물에 빠졌던 최모 병장은 삽으로 땅을 찍는 순간 갑자기 땅이 가라앉으며 목까지 물에 빠졌다. 수영을 했지만 물만 계속 마시고 이대로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배영을 하라고 소리쳤고 자신은 몸을 뒤집어 숨을 쉬며 떠내려갔지만 최상병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쳤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줄에 있었던 이모 병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영을 해서 최상병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물살 때문에 떠있기조차 힘들었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휩쓸려 갔다는 겁니다. 누군가 몸에 힘 풀어 배영해라고 소리쳤지만 최상병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다 물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배영을 하라고 소리쳤던 건 최상병과 같은 줄에 있던 송모 일병이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구덩이가 있는 것 같았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아 빠른 유속에 휩쓸렸고 배영을 하라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겨우 땅에 올라왔을 때 최상병은 머리만 보이는 상태로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줄에 있던 박모 병장은 자신도 함께 휩쓸렸다 살아나온 뒤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우이자 후임이 떠내려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다. 꽃다운 청춘을 국가에 헌신했는데 본인은 보호받지 못했다. 물 안에 있을 최상병이 너무 외로워 보인다. JTBC 유선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합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늘 열리는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리는데 청원 속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5가지 중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청문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참석할지 미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지난주 유세 중에 있던 총격 사건 이후 사실상 처음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거라 더 관심이 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난달 TV토론에서 압승을 거뒀고요. 또 암살 시도에서도 살아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적인 등장에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대선 승리 분위기를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참석자들이 일찌감치 이곳 파이서브 포럼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보안도 훨씬 더 강화돼서요. 내부로 들어오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전국에서 파견된 경찰 병력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흥분과 또 긴장감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연설 내용에 변화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이후에 전당대회 나흘 내내 모습을 드러냈지만 직접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후보 수락 연설 원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논쟁적인 내용은 줄이고 또 통합을 강조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사법당국에 대한 공격도 좀 줄이고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어제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비공개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is has been our best campaign, and then I got shot.
How does that happen? It changes your attitude, your viewpoint on life. You appreciate God even more. 지지 연설에 누가 나설지도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섭니까? 예, 오늘은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요. 또 극우 농객인 터커 칼슨, 또 그리고 왕년의 인기 프로레슬러였죠. 헐크 호건 등도 연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장녀 이방카와 또 부인 멜라니아도 이곳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992년 부시 대통령 때부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후보 부인이 직접 지지 연설을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를 깨고 멜라니아는 연단에 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멜라니아의 침묵이 의미하는 게 많은데요. 일단 트럼프와의 관계, 또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더라도 영부인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죠. 사퇴 압박 더 거세지고 있다고요? 예, 바이든의 오랜 우군인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이 측근에게 바이든이 후보직을 유지할지 말지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척 슈머와 하킴 제프리스, 그러니까 상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가 바이든에게 사퇴를 권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이런 압박과 설득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말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러키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관이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오후 파리 8구역의 루이비통 매장에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공격당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테러의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혁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구제혁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건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이 소상공인들 상대로 막 고소 협박하고 합의금 갈취하고 다닌다. 쯔양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탈세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은 제보였습니다. 구제혁은 방금 전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쯔양에게 메일을 보냈고, 쯔양은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더 있다는 말에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폭로는 모두 허위 사실이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에게 이런 제보를 보낸 게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막 복수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사업을 하는 제품인데 방향제, 탈취제 같은 사업을 하니까 이걸 좀 선물을 주면서 이걸 홍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폭로가 두려웠던 쯔양은 변호사에게 약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구제혁에게 알렸습니다. 쯔양 측은 제보 대화가 담긴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지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편 검찰은 협박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구제혁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수 싸이의 공연 리허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밤 10시부터 저런 조명을 쐈다, 그러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한밤 내내 이어지는 강한 빛에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방향이 바뀌었을 뿐 계속 이렇게 조명이 움직이며 리허설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쯤 하지 왜 새벽에 하느냐며 부모님도 불편해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 과천에서 열리는 싸이의 흠뻑쇼 때문이었는데요. 거대한 공연장 주변에 살면서 소음을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방법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진스의 노래 버블검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영국 밴드 샤카탁이 소속사 어도어 측에 곡 사용을 중단하라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발표한 뉴진스의 노래 버블검입니다. 그리고 1981년 발표된 샤카탁의 Easier Said Than Done입니다. 버블검과 이 노래가 비슷하다는 주장 곡 발표 직후부터 나왔습니다. 지난 5월에 노래가 비슷하게 들린다 이런 누리꾼의 주장에 샤카탁의 공식 계정이 알아보겠다,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음원을 사용하는 샘플링이란 음악적 기법을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샘플링 여부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인 후샘플드에서 뉴진스의 곡은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샤카탁 측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무단으로 곡을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며 사용 중단 요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리듬과 멜로디의 훅이 비슷하고 거의 같은 템포로 곡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무단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자세한 분석 리포트를 제출해 줄 걸 샤카탁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패스트트랙 청탁 폭로를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당내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이번 사건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한열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일 때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한동훈 후보. 논란이 됐지만 한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사실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네요. 하지만 당 곳곳에서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협위원장 포함해서 한 3, 40명 되는 분들이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원내대표의 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부정정당한 것처럼 한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패스트트랙 사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나섰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깊은 유감이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윤한홍, 김정재 의원 등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개적으로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JTBC에 지금도 당의 가장 큰 아픔인 사안을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거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는 초선 의원들의 글도 올라왔다고 한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 후보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진짜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뽑는 당원 투표를 시작합니다. 한 후보가 사과했지만 당원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발언이기 때문에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 이런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일부지만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3년 넘게 법정 싸움을 해온 부부를 조혜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동성 부부인 소성욱, 김용민 씨입니다. 결혼 사진은 5년 전에 찍었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등기조차도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신 받을 수 없었던 경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례 치를 권한도 마땅히 없어서 서로의 애도할 권리를 담은 유언장까지 써뒀습니다. 동성 부부가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 높은 겁니다. 건강보험은 이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었는데 공단이 실수였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둘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지고 이기기를 거듭하다 3년 넘게 흘렀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있고 헌신하고 이런 관계를 애써야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침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에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안 된다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쓰이던 동성 결합 대신 동성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배우자, 동반자,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그거를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대법원 판결로 다른 동성 부부들도 피부양 자격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관광객들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볼 정도라며 제발 좀 도와달라 저희 취재기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입니다. 대형 관광버스가 쉴 새 없이 오가고 관광객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기도 합니다. 사진 찍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골목길. 마을 주민들은 이제 집을 나서 이 골목길을 걸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잔뜩 긴장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관광객분들 막 줄로 가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뚫고 가요? 못 가지. 저희 딸은 심지어 저 양산도 무서워요. 몇 번 찔렸거든요. 내 집 주차장에 대놓은 차를 끌고 외출하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차들은 다 외부에서 온 차들인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차량 못 지나가요. 저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관광객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가정집 계단에 올라가 사진을 찍고 벽에 걸터 앉아 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밑에 칸까지는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사진 찍고 여기서 떠들면 진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There's people living here? Oh, there's no people living here? 사람뿐만 아니라 콜밴과 택시, 배달 오토바이까지 뒤엉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 달라는 사람.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응아를 하고 간 사람도 있었대요. 급하니까. JTBC 카메라를 발견한 한 주민은 제발 좀 도와달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데라도 소변을 오는 거 화장실 없잖아요. 말없이 그냥 들어오기도 한다고요? 급하니까 들어오죠. 문 열고.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현재. 밤에도 캐리어를 든 관광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사진 촬영도 계속됐습니다. 종로구는 최근 북촌 골목길 몇 곳엔 오후 5시 이후 관광객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게 해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년 전 서울시가 규제를 풀면서 마을에 급증한 무인 한옥 스테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밤에 12시나 1시에 인천공항에서 오시는 분들이 밴으로 이곳까지 올라와요. 그때는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어디야 도대체 어디야 뭐 이런 게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다가. 관광객에 시달린 주민 일부가 마을을 떠나고 주인이 떠난 집을 사들인 외부 업체가 숙박시설로 만들고 이렇게 관광객만을 위한 마을이 되어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주민들이 살 수 있어야지 그 마을의 풍경이나 한옥마을의 풍경이나 그런 생활사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북촌 주민들은 자신들도 곧 이곳을 떠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취재진에게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 한 명 살지 않는 가짜 마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정말 북촌이 관광객들로만 가득 찬 곳이 돼도 괜찮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프로야구 선두를 달리는 기아가 유독 이 팀만 만나면 더 강해집니다. 1등 뒤를 쫓는 2위 팀인데요. 이번 주에도 2위 삼성을 만나 2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원준의 홈런으로 양팀이 3대3 동점으로 맞선 3회 말. 굵어진 빗줄기에 경기가 중단됩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사이 중계 카메라 감독으로 변신한 나성범이 촬영 실력을 뽐내는데요. 휴식 시간이 길어지며 양팀 선발 투수들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다시 시작된 경기. 기아가 4회 박찬호와 최원준의 적시타로 다시 앞서 나갑니다. 5회에도 최영우와 서건창의 안타 등을 묶어 대거 넉점을 뽑았는데요. 7회에는 김도영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추가합니다. 삼성은 기아의 불펜을 제대로 공격 못하다 8회 이성규의 홈런으로 한 점 만회에 그쳤습니다. 올 시즌 유독 2위 팀만 만나면 승률이 높은 기아는 이틀 연속 삼성을 꺾고 3연승을 달렸는데요. 삼성은 이날 패배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KT
KT 배정대가 친 타구가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8점 차를 따라붙으며 9회 투아웃에 동점을 만든 말로 홈런. 연장 10회 넉 점을 뽑은 KT는 키움의 12대8 대역전승을 거두고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광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립니다. 남부지방은 무더위도 이어져서요. 부산과 경남 양산, 창원, 김해, 제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계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